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150원 그리고 300원씩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10월에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2분기 가계의 교통비가 5년 전 동기 대비 26.8% 올랐습니다.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낮춰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가계 생계비 고통 완화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용 이용료를 낮춘 만큼 전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하게 됩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치솟은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그리고 49유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 요금을 무료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기호 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 트램, 기차 같은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많이 늦기도 했고 또 실효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변복지재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모든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연 100회분에 한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으로 가는 첫 단계 정책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권이 헌법상의 기본 권리라면 대중교통이야말로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고 무료 대중교통은 교통기본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제약 하에서 첫 삽을 뜨자라는 의미로 연 100회분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연 300회 또는 5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티켓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의 차별성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할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득공제나 너무 낮은 할인율 또는 구체적인 할인율이 명시되지 않은 법안들과는 다르게 이번 개정안은 연 100회의 무료 이용 티켓을 제공하게 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출비 절감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두 번째 주안점은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성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청을 하면 누구나 100회분의 무료 이용 티켓을 제공하므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유인 효과에서 가장 우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률 개정안은 기본소득의 정신과 상통한다는 점도 상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부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기본적인 수준의 소득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권 역시 모두의 권리이므로 무료 대중교통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연 100회분의 무료 대중교통 티켓을 시작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민변복지재정위원회와 싱크생크 공익허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수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수진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복지재정위원회의 미국 변호사 전수진입니다. 앞서 용혜인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주장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중교통 정책들보다 예산 대비 공공성이 훨씬 크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를 가지고 저희의 모두의 티켓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K패스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K패스는 최소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야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티켓은 다릅니다.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동수단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변경하는 전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티켓은 K패스처럼 수십 회가량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거나 수만 원을 내고 프리패스 티켓을 구입해야 할 필요 없이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회 탑승분의 교통비가 선지급되는 정책입니다.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의 티켓이 기후동행 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월 6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대중교통 비용으로 월 6만 5천 원 이상을 사용하는 시민은 약 90만 명에 그칩니다. 따라서 기후동행 카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은 서울 시민의 10%에 불과합니다. 6만 5천 원이라는 높은 가격 때문에 교통비 절감폭도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교통수단 전환 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저희의 모두의 티켓은 전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일부 국민이 아닌 모두의 교통비 지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이끌어서 탄소 배출량도 줄여줍니다. 기타 프리패스 티켓 법안과 비교했을 때 공공성이 매우 큰 정책입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두의 티켓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 요금체계 개선 및 특별 할인 제도를 운영해서 대중교통 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통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할인과 편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것도 법안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법안 준비 과정에서 제가 구상했던 내용은 모두의 티켓을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 가량의 포인트를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티켓 정책의 실시와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 한해서 그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가계 생계비 교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대한민국의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